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모두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태블릿 PC 사용자가 누군지를 놓고 검사와 변호사가 아주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칩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2017년 12월 1일입니다. 2017년 12월 1일 그날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린 재판입니다. 그 재판에서 검사하고 변호인 간에 이 태블릿 PC가 최서훈 씨가 사용에 맞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법정에서 이 공방을 펼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녹음 내용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 녹음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이경재 변호사의 목소리고,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의 이 설명 중에 이 김한수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한수는 누구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그 국정홍보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입니다. 김한수란 친구가 이 태블릿 PC 최초 개통하고 요금을 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김한수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의 대부분은 그래도 국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검사에 관해서는 가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분들과 그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견해를 들어서 2만 쪽에 달하는 이 감정보고서, 감정 분석 보고서입니다. 하고 이걸 참고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검찰이 포렌식 분석 보고서라고 하지만 포렌식형 그 자동으로 출력한 출력물만 제출을 했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보고서 자체도 전체 통틀어서 약 800쪽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판장님의 그 결단에 의해 가지고 이 검증이 되고 국가수의 감정을 함으로써 이 태블릿 PC에 관한 모든 정보 자료들이 다 법정에 현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2만 쪽에 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른바 촛불로 상징되는 측에서는 이 태블릿 PC를 국정농단 사건의 치명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가들과 노력에 의해서 확인한 경우에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태블릿 PC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재평가돼야 한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태블릿 PC는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아마 이게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언론을 통해서 또 전번에 박 전 대통령 재판 국선변호인 법정에서 최순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것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모호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소유하는 것인가, 누가 사용하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가. 근데 그 전체를 통틀어서 누구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의로 해석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최순실의 소유이냐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이것은 피고인 최서훈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 이 소유는 누구 것인가? 법적으로 김한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감정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직접 매입하고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카카오톡 앱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전화번호 5783도 김한수가 가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록 명칭, 이름이 카카오대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김한수를 지칭합니다. 또 감정서에는 유심칩, 이게 2012년 6월 20일 개설 때 구매해가지고 장착하고 이후에 개체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심칩을 매입해서 장착한 사람이 바로 저 김한수입니다. 또 김한수는요, 이 건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이 사건 발생 초기인 개설 때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자신이 납부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태블릿의 소유자는 김한수라는 데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이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합니다. 이 수사 초기에 이게 다 드러났어요. 막연히 이 태블릿에 사진 몇 장, 사진 몇 장이 있다는 근거로 해가지고 피고인 소유라고도 하지 않고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다음 태블릿의 보안 패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블릿 PC를 김필진 기자가 2010년 10월 18일 WK에서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가져간 후에 이걸 열어보려면은 보안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 김필준 기자, JTBC의 김필준 기자가 이 태블릿 PC, WK 사무실에 있는 고영태 책상에서 이 태블릿 PC를 가져갈 당시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충전까지는 다른 증거에 의하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어렵사리 코드하고 이걸 구해가지고 했답니다. 했지만 보안 패턴 이 L, 나중에 L로 판명됐습니다. 피고인은 보안 패턴 L을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런 보안 패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필준 기자는 바로 보안 패턴 L을 알고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필준 기자는 언론에 등하면은 우연히 L을 하다 보니까 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필준 기자가 이걸 최의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한다면 L이 아니라 C라 한다든가 다른 코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얘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런 말들은 정확한요, 이 사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번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이것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의 개연성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자 또는 저장자의 동의 없이 정보기기에 들어있는 자료를 함부로 열어보는 행위는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정보보호법의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 말씀드립니다. 이 태블릿 PC에 저장된 정보자료는요, 전체가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정서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정회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JTBC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를 가져간 이후에 검찰에 제출된 24일까지 최소 잡아서 6회에 걸쳐서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습니다. 최대로 하면은 8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생성 수정된 파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감정서에는 10월 18일째 이후 태블릿 PC 전체에 대해서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형편없이 오염된 이 정보, 이거는 무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녹음은 누구냐? 이 검찰의 반박입니다.
단지 국가수부 감정 결과 태블릿 분석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10월 18일 JTBC에서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시는데 맞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JTBC 태블릿 입수한 후 열람을 했기 때문에 무결성이 전에 있는 사정과 무결성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할 때 저희 검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JTBC 이 태블릿을 확보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을 했고 검찰에서 증거가치 판단을 위해서 열람을 한 사실은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수에서도 이 태블릿 PC라는 것 자체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무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문건의 훼손 여부는 문건 자체의 사건과 관련된 파일 단위 무결성의 해시값을 확인해야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드레스덴 연설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긴파 2014 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 태블릿 PC로 다운받아서 저장된 문서입니다. 이게 닉네임이 송파랑인데 송파랑을 왜 확인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송파랑이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명으로도 얼마든지 구글 이메일은 계정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장승호 사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국가수 감정회가 장승호 사진 영상 하나가 2010년 10월 18일 이후에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형공 검사하고 이경재 변호사 간에 이제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막 고성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 김세윤 재판장께서 말씀 좀 낮추세요 하고 막 달래는 그런 재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녹음 테이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재판장님, 제가 이거 지금 그동안에 좀 인내하고 들어왔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 고검사님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다 하시고 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화를 내서 해서는 이 법정이 제가 다 말씀드리고 논란이 하면 되지 되잖아요.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십시오. 잠깐 누구예요?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 잠깐 앉으세요. 예. 자, 고용 검사님, 조금 좀 톤이 높아지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실 수 있는 얘기 담백하게 하시고요. 예. 그렇게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에 증인 질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호인 측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돼서 약간 음성이 높아진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최소원이 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사실이라든지 JTBC나 검찰에서 이 태블릿 PC를 조작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태블릿 PC를 왜 조작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의견을 내겠습니다만은 일단 간단히 의견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좀 오늘 간단히 제가 말씀 아까 좀 충분히 시간 관리해서 했고요. 지금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요. 증인 질문 이어서 하시죠. 지금 재판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무슨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재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감정 보고서가 왔는데 방대한 양입니다. 그게 감정 보고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검사님은 증거에 입각해서 예를 들면 피고인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기록을요, 이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기록으로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거는 그걸 이제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추리를 하지 말고. 재판부에서 누가 사용한 건지 감사합니다. 네네. 그 감정 결과 촉탁 온 것도 재판부에서 다 보고 맞습니다. 그럴 테니까요. 어떤 쪽이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자, 이렇게 이제 검사하고 변호사 간의 말다툼이 벌어지고 이제 재판장이 말리고 나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손을 들고 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녹음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보면은 최소한 피고인은 소위 태블릿 PC가 뭔지, 테이블 PC가 뭔지도 모르는 여자예요. 본인이 태블릿 PC를 썼다면은 태블릿 PC 이야기할 건데 가만히 녹음 들어보세요. 태블릿 PC란 단어보다 테이블 PC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판장님, 저도 잠깐 한 1분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 간단히 아니, 얘기하시죠. 예. 그러면 고영공 검사님이 저 검사 조사할 때 왜 태블릿 PC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안 보여주셨죠? 그 내용이, 그 파일이, 그 메일이 그 JPG에서 나왔다고 정호성 씨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정호성 비서관도 그것도 못 봤다 그랬잖아요. JTBC. 그 페이블 PC를. 저는 그게 제일 의문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테이블 PC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메일을 주고받았냐 그 얘기만 한 건데 저희가 연설문을 주고받았다고 얘기 안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테이블 PC에 거기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여주지 않고 계속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쓰지 하는 거고 거기에서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재판장이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이현석 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도 안 보여줬거든요. 예. 그 자신 있다면 그걸 보여주고 했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지금 다른 이론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 말이 안 되죠.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감정의뢰 해보 등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서 그 부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